정말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죠? 제가 포토샵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이제 언어로 죽음을 사유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러 나왔고,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힘을 내지 말라 이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막 그렇잖아요. 요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반기 취업 준비를 했어가지고 막 힘내라, 조금 더 달려보자, 뭐 이렇게 계속 힘내래요. 제가 힘이 없어서 힘을 못 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누구 하나도 나한테 힘 빼고 조금 쉬어가라는 말을 단 한 명도 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리고 이제 막 다른 강연 같은데 가끔 가면은 약간 이제 막 이건 인스퍼레이셔널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세요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극복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좀 약간 직면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그게 꼭 사진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편하고 즐겁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언어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사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영정사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나 생각, 이렇게 막 머릿속에 그냥 모호하게 떠다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되게 옥죄는 것 같고 가슴에 톡톡 눌리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벗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 그냥 단순히 완전 그냥 막연하게 나 진짜 우울한데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감정이 숙변이 돼서, 그러니까 감정이 똥들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은 똥이 이렇게 막 자기 쌓여가지고 이거를 싸야 되는데 못 싸고 쌓이고 결국에 제 인생이 똥똥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똥을 배설을 하려면은 그런 머릿속에 떠다니고 가슴을 누르고 이런 뭔가 그런 답답한 것들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랑 그 모호한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언어로 명료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면은 그것은 영원히 제게 될 수 없고, 그것은 영원히 제가 이렇게 직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사진이 아니어도 좋고 그림이 아니어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든 하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잘하지 않는 거더라도 뭔가 그냥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했을 때 좀 기분이 좋은 이제 그런 언어로 그런 떠다니는 좀 모호한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을 비로소 그때 좀 마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정사진 프로젝트는 어떤 생각이 언어로 표현을 말이 꼬이네요. 영정사진은 어떤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냐면, 그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제가 초기에 찍었던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이 제가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내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업 시작할 때랑 수업이 끝나면은 타종을 치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대충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고등학교 같아요. 그래서 딱 띵동댕동 하면 이렇게 앉아있고, 띵동댕동 하면 다시 끝나서 나가야겠다 이러고 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종이 쳐서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나 걸어가고 있어. 왜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제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유체이탈된 것처럼 이렇게 훅 빠져나와가지고, 뭔가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모든 컨트롤권을 다 잃은 느낌?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종치면 무슨 개 훈련된 것처럼 종치면 앉아있고, 종치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또 종치면 저기 가서 앉아있고, 뭔가 이런 게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런
이게 쳇바퀴 굴르듯 흘러가고 이게 권태로워져서 너무 살기가 싫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셔야겠다. 근데 이 모든 그런 권태에는 탈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태로운 일상의 탈출구를 하나 설정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런 제가 그 시기에 또 우울증 증상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밤에 잠이 너무 안 오고, 아마 뭐 약 한 번씩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너무 피곤한데 잠 미친 듯이 안 오고, 또 약을 먹으면은 막 못 태어나와요. 거기서 너무 이렇게 약간 물 속으로 이렇게 잠겨드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일상이 너무 무기력해져서.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 있는 우울한 감정들에 대한 배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종치고 또 종치는 그런 권태로운 일상의 탈출구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진짜 뭐 같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뭐 탈출구나 아니면 누를 수 있는 이멀전시 버튼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했다가 나온 게 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 그럼 너 내일 당장 죽는다면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다들 하고 싶은 게 다르겠죠? 근데 적어도 막 저는 중도에 가서 열심히 책을 펴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진짜 내일 죽는다면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밥을 한 끼 진짜 맛있게 먹고 엄마랑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다들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아니면 뭐 내가 끌어모은 돈 다 뭐 이렇게 다 써가지고 어디 되게 괜찮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되게 뭐 좋은 걸 하나 사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쯤 되게 멋있고 나를 위한 일을 하나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일 죽는다고 가정하면 할 건데 왜 오늘은 못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법을 모르거든요. 되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되게 가혹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한테 엄청 가혹할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난 점이 되게 많잖아요. 인간이 이루고 있는 잘난 점 중에 우리는 맨날 못난 점만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 아마 나 영어 못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왜 나는 이렇게 영어 점수가 안 좋냐, 뭐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 하반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제가 모자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는 되게 괜찮은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도 없고 되게 막 삐까뻔쩍한 대외 활동 경험도 없고 왕유순 당연히 안 다녀왔고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그 채용 페이지 가면 막 그런 거 다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다 근데 막 다 빈칸인 거. 그래서 와, 나 진짜 쓸모없는 인재구나 이 사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 취준한 친구들 다 그렇게 느꼈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실수는 제 손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진짜 무기력해지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 진짜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카메라 만지는 일을 하니까 가끔 현장에 나가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카메라 현장은 진짜 엄청난 남초에 엄청난 마초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애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줘요. 뭔 여자애가 카메라를 들고 하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고 되게 막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 거기 워낙 좁은 판이라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말할 수가 없고 뭔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무조건 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인가? 이거 내 잘못인가? 아니죠. 이거는 사회 구조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내가 진짜 어떻게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취준하시는 분들이나 뭐 입시를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취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고 우리를 위한 일자리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구 구조랑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못나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취직이 이번 분기 다 떨어졌어요. 이번 분기에 취직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 정말 이 나라는 부당하고 이번 이게 다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와 내가 영어 점수가 딸려가지고 아 나 오픽이 AL이 아니라서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나 오픽이 AL이 아니라서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오픽을 공부해서 AL을 만들어야지. 난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회가 개인에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결함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임금 문제도 그렇고 그런 우리 뭐 노조 얘기할 때도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야 돈 주고 일하는데 뭐 그렇게 막 귀족 노조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게 감사하면서 일하지 뭘 그걸 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럼 노동자들은 권리가 없어야 되나? 심지어 비정규직은 노조도 못 들어요. 못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그럼 노동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인가? 내가 비정규직인 내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오는 그런 결과거든요. 나에게 피해가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너무 큰 무기력감, 우울, 좌절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다 내 잘못 같고 그냥 정규직이 아닌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사회는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해 먹냐면은 그래서 아 요즘 취직 힘들죠. 그럼 내가 돈은 조금 주는데 대신 널 써주기는 할게. 대신 너한테 임금 엄청 조금 줄 거야. 너 일할래?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지. 또 뭐 우리 회사가 미안한데 자네에게 야근 수당을 줄 수 없네. 하지만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어. 이러면 그럼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가 이런 개인이 가지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원동력을 얻는 방법이에요. 사회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이거를 개인의 우울과 자책과 죄책감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능숙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내가 막 단순히 옷에 커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빨면 지워지는 그런 짜잘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결과에서 오는 무기력, 우울, 좌절, 권태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직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 구조가 이상해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국가가 사회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를 깨닫고 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거를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이 정말 능숙하고 정말 보이지 않게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되게 한 번씩은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취직 너무 안 되고 나 왜 살고 부모님 다시 돈 받고 살고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이럴 거면 그냥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게 낫지 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솔직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다 하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다만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생각을 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왜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마 나 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들 그럼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철학적으로 토론해볼까? 누가 그래요? 무슨 그런 짝대기 없는 생각하냐고 부정 탄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참는 법만 배웠지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고민해보고 그걸 명료하게 언어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마주해볼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이거를 깨고 싶어서 영상사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 사진 한 장에 이 모든 거창한 의미가 다 담기진 않지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매체랑 인터뷰하면서 늘 듣는 질문이 왜 젊은 사람들이 영정사진 프로젝트에 열광을 하나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너는 몇 살이면 뭐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제시한 기준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못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준치에 맞게 되진 않잖아요. 뭐 부족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사람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계속 못났어.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23살 되면은 막 독립해가지고 되게 막 월 350원 받고 되게 괜찮은 직장에서 딱 독립해서 엄청 멋있게 살길 바라는데
나 지금 24인데 지금 100만 원 겨우 넘게 벌면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게 그런 똑같은 감정이 돼서 숙변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근데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되게 멋있는 일을 아까 하나씩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오늘 안 하고 5년 뒤로 미루냐. 뭐 지금 되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왜 나 오늘 돈 이따만큼 있어도 그래도 나 쓰지 않고 오늘 조금 더 아껴가지고 5년 후에 진짜 좋은 데로 여행 가야지. 아니면 나 오늘 내가 뭐 지금 여행을 한 3주 동안 가면 나 3주 동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질 거니까 안 해야지 이러면서 5년을 위해 오늘 다 버리잖아요. 오늘 다 희생하잖아요. 돈도 안 쓰고 뭐 나 진짜 하기 싫은 것도 막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5년 후에 오늘에 대한 리워드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5년 뒤를 위해서 조금 더 참아서 또 그 5년 뒤에 뭐가 되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이럴 거예요. 어차피 이럴 거고 제가 아무리 막 우리 막 자존심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보자 방탄소년단이 러브 yourself 하더라도 우리는 love ourself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진 않아도 나 자신에게 가치를 쏟는 법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사용하는 그런 나에게 선물하는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니까 뭔가 제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5년 후 내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 내일 모레를 위해서 노력을 하든 어차피 당신네들은 다 오늘을 희생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아주 일부분이라도 오늘의 나를 위해서 같이 투자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뭐 뿌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막 뭐 되게 심장을 답답하게 누르는 뭔가가 있든 아니 뭔가 막 너무 답답하고 아니면 막 너무 가끔 우울하거나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그런 안개 같은 감정들이 이렇게 휘몰아쳐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당신의 언어로 뭔가 명료하게 만들어서 그걸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오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당신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진이지만 뭐 여러분께 글이 됐든 어떤 모습의 프로젝트가 됐든 노래가 됐든 미술이 됐든 다 좋으니까 뭔가 그런 가슴을 엄청 답답하게 짓누르는 어떤 안개 같은 우울감? 아니면 안개 같은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 쌓여있는 숫병 같은 감정을 당신의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을 해서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같이 투자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면은 이 거지 같은 사회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작업한 분들의 수인데요. 이 모든 분들은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 다 다른 이야기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졌던 다양한 생각만큼 다 여러분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여기 100명이 계신다면 100개의 언어로 100개의 생각을 100개의 표현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